특강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지만 또 특강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쓰던 거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많이 배웠던 건데 그걸 이제 정식으로 함수의 뭐 기본적인 그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함수라고 부르는지, 그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정의역이나 공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고,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합 x, y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짓기를 하는 거죠. x의 원소 하나랑 y의 원소 하나가 이렇게 1대1로 딱 연결되면은 내가 쟤랑 대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x에서 y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쭉 그어가지고 x의 원소가 y의 원소 하나를 딱 선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자, 요게 이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수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x의 원소가 1, 2, 3이고 y의 원소가 1, 2, 3이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함수겠죠. 이렇게 가는 거는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다 하나씩 따따딱 화살표를 줘가지고 함수로 인정이 되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돼도 되느냐, 이렇게 돼도 윤호야 함수라고 부르나? 아닌가? 하나만 얘기해. 어떻게 함수야 아니야? 이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장을 읽을 때 선생님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은 y의 원소가 지금 이 x값 두 개랑 같이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라는 말은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하나씩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3이 이렇게 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x의 원소가 y의 원소 하나가 아니라 y의 원소 두 개랑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3이 화살표를 두 개 쏘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좀 전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x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한 개씩 날렸죠. 한 개씩 날렸고 그거를 y의 원소들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 혼자 화살표 두 개 맞는 거, 얘 혼자 화살표 3개 맞는 거,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 x의 원소들이 화살표를 한 개씩 날리기만 하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함수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기준은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x의 원소들이 한 개씩 화살표를 다 날렸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만족이 되면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쪽에 있는 집합, 이쪽에 있는 이 x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한대, 정연아? 정의역. x값들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 화살표를 맞은 집단이 있죠. 요렇게 이쪽 집단 전체, y집합 전체, 이거를 가연아 뭐라고 부르죠?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그지? y집합 전체가 공역이에요. 근데 y집합의 원소 중에 화살표를 진짜로 맞은 애들은 누구야? 1이랑 2. 요렇게 둘만 진짜 화살표를 맞았잖아. 그지? 요렇게 진짜로 화살표를 맞은 애들만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 그래서 정의역은 x값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역은 y값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은 fx값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x값. 이 무슨 뜻일까 고쳐라. fx. 예를 들어 f1 그럼 무슨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f1 그러면 1이 쏜 화살표를 맞은 값. 그죠? f1 그러면 1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 걔를 우리는 f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면 1이 쏜 화살표를 1이 맞았으니까 f1은 1이 되는 거고, 2가 쏜 화살표를 2가 맞았으니까 f2도 2가 되는 거고, f3이 쏜 화살표도 2가 맞았으니까 f3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fx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개념과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보이지만 치역은 늘 공역의 무엇이다?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그치? 치역은 공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그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을 여기다 한번 그려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X집합 쪽에다가 일단 5, 6, 7, 8 쓰시고 Y 쪽에다가 0, 1, 2, 3 쓰시고 자, 누가 준영이가 한번 해볼까? 이 함수는 이거야. Y 값은 X를 4로 나눈 나머지래, 준영아. 그러면 5라는 원소는 누구한테 화살표를 쏠까? 누구한테 화살표를 쏠까, 준영아? 안 쏜다. 여기 X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를 4로 나눈 나머지가 Y잖아요. 그치? 5를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잖아. 그러면 5는 1한테 화살표를 쏴야죠. 안 쏘면 어떡해? 쏴야지. 이렇게. 강혁아, 그럼 6은 누구한테 쏠까? 6은 2한테 쏘겠죠? 6을 4로 나눈 나머지는 2니까. 가연아, 7은 누구한테 쏠까? 7은 3한테 쏠 거고, 그 다음에 서윤아, 8은 누구한테 쏠까? 0한테 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려놓고 보니까 서진아, 얘는 당연히 함수냐 아니냐 물어보면 함수가 어때요? 맞죠, 그죠? 함수 맞죠? 그래서 얘는 함수이다.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함수이다 라고 써줄게요. X의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한 개씩 잘 날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에다가 7, 10, 15 써놓고 Y에다가 1, 2, 3, 4, 5 써놓고요. 자, Y가 뭐냐면 X의 양의 약수예요. X의 양의 약수. 그러면 하윤아, 7이라는 애는 누구한테 화살표를 날릴 수 있어? 1한테. 7의 약수 중에 여기에 있는 것은 1밖에 없으니까 1한테 화살표를 날릴 수 있죠. 이렇게 날렸어요. 자, 윤호야, 그럼 10은? 누구? 그지? 1한테도 쏘고 2한테도 쏘고 5한테도 쏘죠.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은 함수인 거야, 아닌 거야? 함수 아닌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함수가 아니다. 자, 마저 완성을 시키자면 15 호철아, 15는 누구한테 쏠까? 1, 3, 5한테 쏘겠죠? 1한테 쏘고 3한테 쏘고 5한테 쏘고 이렇게 쏘게 됩니다. 화살표가 엄청 많죠?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77쪽으로 가볼게요. 자, 77쪽에서는 정의역, 공역, 치역 찾는 거 한 개만 하고 다른 문제로 갈게요. 16번을 볼게요. 16번. 준영이한테 물어볼게. 16번 문제에서 준영아, 정의역은 뭘까?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를 얘기해 준다면 1, 2, 3 얘네들이 정의역이고, 공역은 뭘까, 준영아? 공역? 그렇죠. A, B, C, D가 되겠고, 치역은 뭘까? 그렇죠. A, B, D 화살표를 진짜 맞은 애들만 치역이니까 이렇게 정의역, 공역, 치역을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26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26번.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함수가. 함수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약간 특이한 점은 x가 유리수인 경우와 x가 무리수인 경우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유리수, 무리수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f2의 값을 구하자. 가연아, f2의 값을 구하려면 이 위에 줄에 있는 식을 써야 돼요? 밑에 줄에 있는 식을 써야 돼요? 2는 무슨 수지? 유리수지. 그럼 위에 줄에 있는 식을 써야 되겠죠?
위에 줄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2를 넣어봤더니 얼마 나와? 1 나오죠. 그래서 f2의 값은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 루트 3. 윤호야, f 루트 3은 어떤 식을 써야 돼? 그죠? 두 번째 식을 써야 되겠고, 그렇다면 f 루트 3의 값은 얼마다? 3이다. 그죠?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유리수, 무리수 판단한 다음에 대입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윤이 28번은? 그러면 얼마다? 3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호철이 29번은? 그러니까? (1-루트 2를) 뭐 해줘야 돼? 그치, 요거를 제곱을 한 값이 함수값이죠. 그러면 전개시켜서 정리까지 해버립시다. 이게 전개하면 뭐지? 3 그죠? 3-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전개시키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개념 28에는 서로 같은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 이게 간단한 얘기일 것 같지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함수가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 값과 gx 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그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 자, 만약 fx가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gx가 절대값 x라고 써 있을 때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만 딱 써놓고, 자, 강혁아,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 왜요? 그러면 막 제곱을 막 해도 되나? 네. 그러면 y는 x라는 함수랑 제곱해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도 똑같은 함수인가? 그럼 뭐 x 100제곱도 똑같은 함수게? 함부로 제곱할 수는 없죠. 일단은 자, 내가 이 함수 외에 다른 얘기를 안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 정의역이 뭐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함수를 생각하는 게 맞을까?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기본 세팅은 실수에서 보는 거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보고 얘네 두 함수를 바라본다면 이 두 함수는 당연히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이게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네들이 같은 함수라면 내가 여기 x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넣은 거랑 여기다가 넣은 거랑 얼마를 집어넣든지 간에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령 내가 여기 x에 5 집어넣어봐요. 그럼 x제곱은 25잖아. 그럼 절대값 x는 그냥 5잖아. 그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네들은 당연히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다른 걸 찾을 수 있죠. F5랑 G5가 서로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정의역을 따로 제한해주지 않았다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이렇게 정의해줬어. 자, 이렇게 요 세 개의 숫자만을 정의역으로 놓고 함수는 똑같아. 그럼 그때 fx와 gx도 이때는 fx와 gx가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는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정의역이 이렇게 셋밖에 없고 이 세 개의 값에 대해서 서윤아, f-1은 얼마지? 1이죠. g-1은 얼마지? g-1. 그지?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우면 또 1이죠. 그러니까 f-1과 g-1이 어때요? 같죠?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고 0, 0 똑같죠? 1 집어넣으면 어때요? 1, 1 똑같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3개밖에 없다면 그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fx 값과 gx 값이 같다가 성립을 하잖아. 그럼 그때는 이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의역이 이거냐 정의역이 이거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함수만 봤을 때는 서로 달라 보여도 정의역을 잘 설정해주면 걔네들이 같은 함수가 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치? 정의역의 원소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의역을 잘 보고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치?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 32번 한번 볼게요. 31번 한번 볼게요. 자, 31번은 그냥 함수만 봤을 때는 요 놈과 요 놈. 윤우야, 이거 같은 함수처럼 보여? 다른 함수처럼 보여? 다른 함수처럼 보이죠? 얘는 절대값이 없고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정의역이 이렇게 정의돼 있죠. 원소 몇 개밖에 없어? 원소 2개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이 두 함수가 같냐 다르냐를 판단할 때 자, 이걸 해봐야 되는 거지. f-1과 g-1이 같은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f1과 g1이 같은가 이거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둘 다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함수로 인정이 된다고요. 그죠? 실제로 해보면 어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때요? 2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의 함수값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얘는 여기서 걸리지, 그치? 그러면 강혜가 얘랑 얘가 같지 않다는 거는 두 함수가 같은 함수다? 아니다? 그치? 서로 다른 함수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함수. 자, 이거 1 집어넣은 거는 서로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지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함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옆에 라인에 보면 옆에 라인에 37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혹시 요 함수하고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응? 같은 함수 같아? 지금 얘는 F랑 G에 대해서 특별히 정의역이 뭐라고 말 안 했죠? 정의역이 뭐라고 말 안 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갖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함수와 요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다 같은 값을 갖느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건데 얘는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임수분해가 되고 분모에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날리고 얘는 x 플러스 2야 라고 생각해서 아 그럼 얘랑 얘는 똑같은 함수네. 얘네들은 함수가 같네. 이렇게 판단하라고 낸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얘를 이렇게 판단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 x 마이너스 2 그것도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약분하는 거 있잖아. 네. 약분이라는 것도 사실 나눗셈이죠. 그러니까 약분이 분모 분자를 똑같은 걸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나눌 때 주의사항이 뭐지? 나눗셈 할 때 주의할 점. 막 나누면 안 되고. 막 나누면 안 돼. 나누는 그 숫자가 얼마면 안 돼? 0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약분을 할 때 x-2로 이렇게 지우잖아요. 이걸 지울 수 있으려면은 무슨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x-2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나누면 될까?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f2의 값은 4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g2의 값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함수에다가 2를 직접 집어넣어야 되는데 2를 집어넣게 되면 분모가 뭐가 돼요? 0이 되지. 여러분 옛날 예적부터 원래 분수에는 분모가 얼마가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은 g2의 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g2가 화살표를 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f2와 g2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이 두 함수는 같을까 다를까? 다른 함수입니다. 다른 함수. 다른 함수. 2인 순간 때문에 그래요. 얘를 이렇게 약분시키는 이 과정이 사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라고 풀어봤고요. 자, 내려가서 41번 가볼게요. 41번. 자, 41번은 이번에는 fx랑 gx가 같은 함수가 되도록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같은 함수가 되도록 만들어 봐라. 자, 그럼 41번을 보시면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고요. fx랑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윤아, fx와 gx가 지금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뭐와 뭘 확인해 봐야 돼? f-3이 누구와? g-3과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그쵸? 맞죠? 또 동시에 또 뭐하고 뭐 같아야 돼? f1과 g1이 같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을 해줬을 때 그때 우리는 이 f와 g를 같은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써볼게요. f-3 정연이 불러봐. f-3이 뭘까? 4죠. 맞니 정연아? 여기다 마이너스 3점, 4가 아니구나. 2죠. 맞니? 그럼 g-3 얼마야? 마이너스 3의 플러스 B. 그렇죠. 자, 요렇게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f1은 얼마야 정연아? 0이죠. g1은 a 플러스 b.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얘와 얘를 연립하면 되겠네. 맞지?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할까? 뺍시다. 빼면은 2 빼기 0은 2가 되겠고, 자, 뺐으면 몇 a가 돼요?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b는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2분의 1. 그래서 a,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서로 같다가 성립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9로 가서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이제 방금 어떤 게 함수냐, 함수가 무엇이냐를 설명을 했는데, 그 함수가 무엇이냐를 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그걸 얘기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프는 우리가 1차 함수도 그려봤고 2차 함수도 그려봤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지금까지 그려왔거든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더라? 그죠?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죠? 2차 함수는 그치, 보통은 포물선, 요렇게 생기는 포물선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3차, 4차 함수 계속 배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물결 표시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런 함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얘가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인정되는 이유는, 자, 여기다가 세로선들을 그어봤을 때, 세로선들을 여러 개를 그어봤을 때 그 세로선과 이 그래프는 항상 몇 번씩 만나요? 딱 한 번씩만 만나죠. 그죠? 한 번씩만. 2차 함수도 봐봐. 세로선을 막 그었을 때 그 세로선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 그지? 한 번 만나? 그런데 요거 한번 봐봐요. 얘는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뭐죠? 원이죠. 근데 잘 기억해봐. 우리가 원에 대해서 원의 함수 이런 말 쓴 적 있어? 원의 방정식, 요 식은요 함수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원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세로선을 그어보면 몇 번 만나게 돼? 2번씩 만나게 되지. 그지? 이게 2번씩 만나게 되면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x값이 화살표 쏘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느낌이야? x값 혼자서 y값 둘한테 화살표를 쏘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죠? 얘는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함수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그래프를 만났을 때 걔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뭘 그어봐?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세로선. 세로로 선들을 쭉쭉쭉쭉 그어봤을 때 그 모든 세로선과 그 그래프가 한 번씩만 만난다면 걔는 함수로 인정.
그죠? 근데 얘처럼 두 번씩 만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걔는 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44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문제인데요. 44번과 45번을 비교해 볼게요. 44번, 45번은 하윤아 뭐가 달라? 식은 똑같잖아. 정의역이 다르죠. 정의역이 달라요. 정의역이 달라지면 얘와 얘의 그래프도 달라집니다. 자, 먼저 44번처럼 정의역이 이렇게 3개잖아. 정의역 3개짜리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자, 너 봐요. F-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인가? F0은 마이너스 3, F2는 1이지, 그치? 준영아, F-2가 1이라는 것은 점의 좌표로 따지면 몇 컴마 몇에다가 지금 점을 찍으란 얘기죠? X자리에 얼마를 넣은 거야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그 함수 값이 얼마가 나왔다? 1이 나왔다. 그러니까 몇 컴마 몇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1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1 여기다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준영아 얘는 몇 컴마 몇이야? 자, x에 얼마를 넣었더니 fx잖아. 여기다 0을 넣은 건지 지금 0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어? 6이 어디 있어 여기? 그치,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지. 그럼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0 컴마 마이너스 3. 자, 그 밑에 거 얘는 뭐예요? 몇 컴마 몇이야 준영아? 2,1 그치? 그러면 점을 딱 3개 찍어. 자, 아까 마이너스 2,1 찍었고 0, 마이너스 3 찍고 그 다음에 2,1 찍고 점 3개 찍었죠? 그러면 44번 문제는 이거 점 3개 딱 찍고 끝! 그지?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 그지? 정의역이 3개밖에 없으니까 점 3개만 찍으면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어때요? 얘는 방금 전에 찍었던 점들 당연히 다 지나갈 겁니다.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갈 건데, 자, 이번에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점들을 찍은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대략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꼭지점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대로 요렇게 그려주면 얘가 이제 45번의 그래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점만 찍고 끝이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은 그걸 이어가지고 선으로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것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누구부터 볼까? 서윤이 46번에 함수다 아니다? 함수 맞다. 그죠? 세로선을 열심히 그어보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함수 맞다. 자, 그 다음에 서진이 47번은 서진아 함수다 아니다? 함수일까 아닐까? 자, 봐봐 서진아, 세로선을 그어요.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세로선이랑 이 그래프가 몇 번씩 만나? 2번씩 만나잖아, 그지? 이렇게 2번씩 만나는 일이 벌어지면 얘는 함수라고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쵸? 함수 아니다. 47번 탈락. 자, 그 다음에 정연이 48번은 함수다 아니다? 함수 맞죠? 세로선 그어보면 한 번씩 만납니다. 그 다음에 강혁이 49번은 함수 아니죠? 그 다음에 하윤이 50번은? 자, 50번은 세로선을 그어보면 어때요? 계속 안 만나죠? 계속 안 만나다가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는 x값 하나에 y값이 셀 수 없이 많죠.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얘는 함수냐 아니냐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함수 아니에요. 51번은 당연히 뭘까? 맞습니다. 얘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어. 이거는 함수일까? 자, 아까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x값의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한 놈이라도 혼자서 화살표를 여러 개 쏘면 그게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지. 지금 얘는 다른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다른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딱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요 x값이 문제인 거야. 여기 있는 요 x값이 혼자서 화살표를 겁나 많이 쏘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한 번이라도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함수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네, 이런 방식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80페이지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집합 A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금 A에서 A로의 함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다가 1, 2, 3, 4 여기다가 똑같이 1, 2, 3, 4 이렇게 놓고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 한번 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부터 볼게. 기역은 fx가 x의 양의 약수야. 양의 약수. 자, you know fx가 x의 양의 약수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f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린다면 f를 그린다면 자, 1은 누구한테 쏠까요? 1한테 쏘겠죠? 2는 누구한테 쏠까요? 그쵸? 약수한테 다 쏘는 거니까 얘는 1, 2한테 쏠 거고 3은 1, 3한테 쏠 거고 4는 어때? 1, 2, 4한테 다 쏘겠죠? 1, 2, 4 이렇게 다 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죠. 함수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 g라는 함수인데 g라는 대응인데 x의 양의 약수의 개수죠. 개수. 정현아 그럼 1은 누구한테 쏠까? 그죠? 약수가 한 개니까 1한테 쏘는 거죠. 2는요? 그쵸? 2의 약수는 2개죠. 2개니까 2한테 쏘는 거고 3은요? 그죠? 3의 약수도 2개니까 2한테 쏠 거고 4는요? 4의 약수는 3개니까 3한테 쏘겠죠. 그럼 우리 얘는 함수냐 아니냐 물어보면 함수 맞다. 그죠? 함수 맞다. 그러니까 약수라고 말한 거랑 약수의 개수라고 말한 거랑 결과가 달라. 그치? 단골로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함수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h라는 함수를 보니까 하윤이가 해볼까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야 하윤아. 1은 누구한테 쏠까? 그죠?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도 1이죠. 2는요? 2한테 쏘죠. 아이고. 잠깐만요. 네, 2는 2한테 쐈고요. 그 다음에 3은 어때요? 3은 원래 0한테 쏴야 되잖아.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근데 0이 없죠. 그래서 3은 지금 화살표를 못 쏘는 상황이죠. 4는요? 4는 1한테 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어때? 함수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인 것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6번 문제 한번 볼까? 6번. 이거 여러분 답 한번 찾아볼래요? 6번. 답이 뭘까? 함수를 표현할 때 우리 맨날 fx라고 써 있는 것만 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변화를 주면 우리도 이거를 바라볼 때 자, f1-x가 x 플러스 4다. 자, 뭐 이거를 fx로 바꿀 수도 있어요. fx로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같이 그냥 단순하게 f4의 값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잖아. 그때는 자, 4가 x가 4라는 얘기 아니잖아.
요걸 봤을 때 어디가 4가 된 거냐면 여기가 4가 된 거죠. 여기가 4가 됐다라고 봐야 되잖아. 그러면 1-x가 4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x자리에 몇이 들어갔다. 그죠? x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여기 빨간 부분이 4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변도요. 우변도 x자리에는 얼마를 넣어야 맞겠어?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맞겠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지. 1. 그죠? 그래서 f4의 값은 1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때 fx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풀까? fx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방금 한 거보다 살짝 한 단계 높여 놓은 건데 봐봐. f1-x가 x 플러스 4라고 주어져 놓고서 그럼 이 상황에서의 fx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를요. 요 1-x라는 부분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t 이렇게. 준영아 보고 있니? 네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 너 함수 처음 하는 거잖아. 그치? 자, 1-x를 t라고 잠깐 바꿔보는 거예요. 1-x를 t라고 바꾼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x랑 t랑 넘겨주세요. 그러면 x가 1-t하고 같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봐봐. 이 빨간 부분을 t로 바꾸는 것은 이쪽에 있는 x는 뭘로 바꿔야 될까? 그죠? x가 지금 1-t하고 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를 t로 바꿨다면 여기를 1-t로 바꾸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자 ft는 이렇게 되죠. ft는 자 여기가 1-t니까 거기다 더하기 4하면 어떻게 돼요? 5-t 이렇게 되죠. 5-t. 그러면 ft가 5-t면 fx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될까? 5-x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니? t자리를 x로 바꿨으니까 여기 똑같이 그냥 t자리를 x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써있는 거나 이렇게 써있는 거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서 이 문제를 풀어도 답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꿔놓고서 f4 찾는다고 해봐. f4 찾으면 여기다 4 집어넣는 거니까 1 나오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fxn으로 정리를 해라 그러면 치환의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특정한 숫자의 함수값을 물어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x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걸 보시면 되고 함수를 찾아야 될 때는 치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81쪽으로 가서요. 81쪽에 10번 볼게요. 10번. 자, 10번.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의역이 1부터 5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x축 y축이 있을 때 정의역이 1부터 5까지. 여기가 1. 그다음에 2, 3, 4, 5.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5. 자, 그러면 지금 x값이 1부터 5까지라고 잘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근데 이거는 가연아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가 직선이 되겠지. 그지? 자, 내가 여기다 직선 하나 그을 건데 직선은 크게 두 종류죠. 요렇게 가는 직선이 있고 또 하나는 요렇게 가는 직선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지? 준영아, 요렇게 가는 거는 기울기가 뭐인 거지? 기울기가 양수. A가 양수인 거고요. 요렇게 가는 거는 기울기가 음수인 거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요쪽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요렇게 가는 친구만 보시면 됩니다. 또 너무 딱 맞으면 좀 그러니까 좀 내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요 함수가
지금 요 x는 1이라는 요 라인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y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y 값이 이렇게 띠리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y 값이 얼마가 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x가 5라는 지점 뚜루루루 올라가서 요 지점하고 요 라인하고 이 직선이 만나는 여기서 또 y 값이 얼마 나올 거예요. 여기서 y 값이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y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되니? 요 사이 이제 1부터 5 사이에 x 값들이 요 함수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1부터 5 사이에 x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 y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y 값들의 범위는 제일 낮은 데가 여기 지금 1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값이 y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고 5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값이 y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프의 방향을 봤을 때.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란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그린 그래프에서 여기 네모 요거 제일 작은 값 얘 값이 얼마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온 y 값 중에 가장 큰 놈 여기가 얼마라고 볼 수 있어? 여기가 7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가봅시다. 자 여기가 그치? 몇 컴마 몇이란 얘기야? 1,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여기는요? 여기는 5, 7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을 찾아주면 된다. 그럼 정연아 직선 찾을 때 제일 먼저 뭘 찾아? 기울기 찾을게요. 기울기 찾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 둘 가지고 5 빼기 1분의 7 플러스 1. 그렇죠. 7 플러스 1 그러면은 기울기 2인가요? 그지? 자 준영아 기울기가 2고 5,7을 지나가는 직선 어떻게 쓰지 우리? y는 2 괄호 x-5 플러스 7 맞아요.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y는 2x-3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네. 완성됐고 문제에서 말한 a값, b값이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a 빼기 b 하면 몇 번이에요? 5번. 그쵸?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쉬운 패턴으로 나왔고요. 여기다 이제 뭐 1대1 대응의 얘기도 갖다 붙이고 우리 특강 때 했던 것처럼 1대1 대응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또 이런 방식으로 비슷하게 푸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의 개념을 잘 이해해서 이렇게 그려서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13번. 자 이거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답 한번 찾아보세요. 13번. 풀어봅시다. 13번. 아니 그러면 연습장을 하나 갖고 다니든가 이면지 갖고 오든가 쓸데가 없어서 틀린다는 게 말이 되나. 자 A가 마이너스 1, B가 1 맞아요. 그 저기 물티슈 밑에.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아까 우리 계속 풀었던 거잖아.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f-1과 g-1이 같아야 하고 동시에 f2하고 g2가 같아야 하죠. 여기까지는 다 생각했잖아. 그치?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요것들을 잘 계산하는 거죠. 잘 계산해서 a, b를 찾는 건데 자 f-1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g-1이면은 2a 플러스 3b. 자 그럼 이런 걸 이제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a, b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3a가 되고 여기 2b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 f2하고 g2. f2면은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a 플러스 b고 g2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3b죠. 이번에는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얘는 6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b가 되고 8이 넘어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2로 한번 지우고 싶죠. 2로 한번 나누고 싶어요. 2로 나눠주면은 3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는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해서 이제 풀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그대로 밑에다 갖고 와. 3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갖고 오면 둘이 뭐 해버리면 돼요? 빼버리면 되죠. 그쵸? 네. 가간법 빼버릴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가 1이 나오죠. b가 1인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값, b 값을 찾으시고 a, b 값이 찾아졌으면 그럼 이제 fx라는 함수가 완성된 거죠.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아니 플러스 1 이렇게 완성된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그 f의 치역을 원하잖아. 치역은 함수 값들의 집합이니까 f-1 계산해 주시고 또 f2 계산해 가지고 이 두 값을 집합으로 쓰면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1인가? 그죠? 2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7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1과 7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답을 쓸 때는 집합으로 자, 요렇게 딱 써주시면은 얘가 답이 되겠다. 일부러 좀 천천히 차근차근 계산한 거야. 여러분 요런 부분들 계산하면서 이런 데서 실수가 나와버리면 요즘 배우는 거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계산이 제대로 안 되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간법 하는 거 어떤 단원에서 나올지 몰라. 가간법은.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넘어가서 우리 여러가지 함수의 개념만 좀 설명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 83 이렇게 두 페이지만 더 볼게요. 자 82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그냥 함수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함수가 뭐냐, 어떨 때 함수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말이 붙은 거랑 대응이라는 말이 빠진 거랑 서로 달라요. 그래서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 함수, 그리고 상수 함수인데, 우선 항등 함수랑 상수 함수는 간단합니다. 항등 함수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함수가 항등 함수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x 값이 그대로 똑같이 y 값으로 다시 나오는 거. 100 집어넣으면 100 나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y는 x라는 함수가 항등 함수입니다. 들어간 값과 나온 y 값, 함수 값이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뭐냐? 몰빵입니다. 몰빵. 숫자 하나로 다 몰빵된 거죠. 요거 보세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한 숫자한테 다 화살표를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1 집어넣어도 4 나오고 2 집어넣어도 4 나오고 3 집어넣어도 4 나오겠죠. 얼마를 집어넣든 나오는 값이 계속 일정한 함수, 요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불러요. 상수가 딱 정해진 한 숫자잖아. 변하지 않는 딱 고정된 한 숫자를 상수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상수 함수는 이렇게 fx는 c 어떤 숫자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숫자 하나로 몰빵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냐? 우선 1대1이라는 말이 붙으면 요런 개념이 들어가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무슨 뜻인 것 같아? 아까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하나씩 쏘기만 하면 맞는 애들이 어떻게 맞든 상관없었죠. 그죠? 근데 1대1 함수가 될 때는 자, 내가 만약에 얘한테 쐈으면 내 옆에 있는 애는 얘한테 쏘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정의역의 두 원소가 똑같은 애한테 쏘면 1대1 대응이 깨지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자, 화살표를 각각 다른 숫자들한테 다 날렸죠. 그죠? 요렇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각각 다른 애한테 날려서 y값 중에 혼자 화살표 2개 맞는 애가 있어, 없어? 없죠. 그지? y값들도 화살표를 1개씩만 맞는 상황. 이 상황이 1대1 상황입니다. 1대1 상황. 그러면 그 옆에 걸 봐봐요. 1대1 대응을 봐봐요. 그럼 여기에는 y값들이 화살표 하나씩만 맞았죠? 그러니까 1대1이 일단 만들어졌어요. 1대1이 만들어졌고
요 그림에는 추가적으로 뭐도 만족을 하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합니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요. 공역도 456이고 치역도 456이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면 우리는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1대1 대응은 그럼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하는 거예요? 그죠?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좋은 질문인데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함수들이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함수들이 이만큼 존재한다면 그 안에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조금 더 까다로운 거죠. 만들어내기가 1대1 대응은. 그래서 1대1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조건까지 만족이 되면 그때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고, 얘는 1대1이긴 한데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죠.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습니다. 그죠? 공역은 1, 2, 3, 4, 치역은 1, 3, 4 남는 애가 있죠. 그죠? 이렇게 남는 애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자, 남는 애가 없이 y값의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한 개씩 딱딱딱 맞았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원소의 개수가 달라버리면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때 그때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문제는 쉬우니까 83쪽 볼게요. 83쪽에 자, 그래프를 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그래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보면서 한번 골라봅시다. 우선 하윤이 일단 여기서 1대1 함수를 한번 골라줄래? 1대1 함수. 기억 어떨까? 자, 1대1 함수를 고르는 요령이 있어요. 아까 전에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뭘 그었죠? 세로선을 그었죠. 그러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뭘 그을까? 가로선을 그는 거야. 가로선. 가로선을 그어봐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기억의 그래프 어때? 이 가로선들과 몇 번씩 만나요? 무조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1대1 함수 맞아요. 그죠?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였다 그랬으니까 정의역, 공역 똑같아요. 정의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고 공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 화살표를 다 맞은 거죠. 그죠? 공역과 치역도 같습니다. 그럼 얘는 1대1 대응도 됩니다. 얘랑 같은 방식으로 판단 가능한 게 누구예요? 디귿. 디귿도 세로선 그어봤을 때, 아니 가로선 그어봤을 때 무조건 가로선이랑 한 번씩밖에 안 만나잖아. 얘도 1대1 함수라고도 볼 수 있고 1대1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리을은 어때? 리을은 세로선을 그어보면 한 번씩 만나니까 리을이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함수는 맞아요. 그죠? 함수는 맞는데 이거를 가로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돼? 가로선 그어보면 두 번 만난단 말이에요. 그지? 가로선 만나서 가로선 그어서 두 번 만난다면 1대1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죠. 1대1 함수는 아니다. 준영아 듣고 있니? 준영아? 전준영? 네 이름 몇 번 불렀게? 네 이름 3번 불렀어, 준영아. 자, 준영아,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뭘 그어보라고?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보라고. 가로선을 그어서 한 번씩만 만나면 1대1 함수. 얘처럼 가로선을 그었는데 가로선이랑 이렇게 두 번씩 만난다. 두 번 이상 만난다 그러면 1대1 함수는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함수로 따지자면
요렇게 생긴 거. y는 x. y는 x가 항등함수예요. 요 중에 y는 x 있나? 니은이 y는 x야? 누가 y는 x의 그래프일까? 누구? 누구요? 리을이 y는 x의 그래프예요? 없어요? 디귿이지 디귿. 아니 이게 지금 1 집어넣으면 1 나왔지. 0,0 지나가고 이게 지금 45도 각도로 쭉 올라가는 애 아니에요? 이게 y는 x지 얘들아. 이게 y는 x. 얘가 항등함수입니다. 디귿만 항등함수예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뭐랬냐면 상수함수 숫자 하나에 몰빵된 거라 그랬어. 그죠? x자리에 뭘 집어넣든 y값이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누구 같은 거냐면 니은 같은 거. 니은은 이 식의 이름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거든요. 무슨 뜻이야? x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든 y값은 무조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만 나오는 거죠. 똑같은 숫자만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 그랬죠. 네,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가로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x축과 평행한 그래프. 지금 여기 요 y는 마이너스 2가 그렇죠? 가로 방향으로 쭉 꺼져 있죠? 요런 그래프가 상수함수의 그래프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6번부터 나와 있는 문제는 아까 전에 풀어봤던 그 정의역 공역 문제랑 비슷하게 풀면 되는데, 자 16번만 풀고 마칠게요. 16번은 자 fx라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fx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직선이에요. 1차 함수예요. 그쵸? 1차 함수인데 그 직선인데 얘가 또 a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차 함수 중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1차 함수야? 이렇게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는 요런 1차 함수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자, 요 1차 함수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y는 사실 y는 원래 공역이죠. y집합은 원래 공역인데, 근데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 그랬어요.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야. 그럼 아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 뭐랑 같아야 된다 그랬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y라는 함수는 원래는 공역을 나타내는 거지만 우리가 1대1 대응을 만들 거니까 얘를 곧 뭐라고 생각해도 돼? 치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쵸? 치역이라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 앞장에서 81쪽의 10번 문제에서 이렇게 그 x값 두 개 점선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y값 해서 풀었잖아요. 그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자 여기다가 띠리리리릭 해가지고 여기다가 x값이 마이너스 3인 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띠리리리릭 해가지고 여기가 x값이 1인 지점이라고 하면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모든 x값들이 다 함수값을 가질 건데, 그때 나오는 함수값들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서 나온 요거 요렇게 나온 거 여기에 출력된 값이랑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서 나온 거 띠리리리리리릭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 이 두 개의 y값이, 자 얘가 y값 중에 가장 어떤 y값일까? 얘가 가장 큰 y값이 되는 거고 얘가 가장 작은 y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요 범위랑 딱 들어맞아야 돼. 여기랑 딱 들어맞아야 그래야 그게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지점이 6이 돼야 되고요. 가장 낮은 지점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요 점의 좌표가 1,6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자, 가연이가 한번 구해볼게요.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가연아. 뭐부터 찾아야 돼요? 기울기부터. 어떻게 찾으면 되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분의 그쵸,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2죠, 그죠? 그러면 가연아, 기울기가 2고 자 1,6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바로 쓸 수 있다. y는 2괄호
오케이. 요렇게. 그러면 y는 2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a 값은 2하고 4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풀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직선을 찾는 방식으로 풀지 않았고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푼 거예요. 대입해도 되겠죠? 대입하면 a, 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올 테니까. 근데 그렇게 풀든 아니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풀든 결국 a, b 값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두 점을 찾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83까지고요. 오늘은 여러분 저거 있죠? 방학과제 있죠? 방학과제까지 다 끝나면은 집에 가시는 거고요. 방학과제가 아직 덜 끝났다 그러면 올라가서 끝내고 1일 숙제 끝내고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수고했어요. 토요일날 만나요.